우리 세계는 개척지가 아니다. 일행이 요새로 돌아왔을 때는 날이 밝고 있었다. 말도 사람도 피와 진흙투성이었다. 병사 둘은 들것을 들었고 그 위에는 하르덴이 누워 있었다. 그는 폐광을 나설 때까지 걸었지만 산길 중간에서 정신을 잃었다. 치료소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남문에서 총을 맞은 병사, 나루에서 다친 세관원, 폐광에서 돌에 깔린 광부들이 바닥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치료사들은 천을 빨아 다시 썼고 물통 바닥에는 흙이 가라앉아 있었다. 늙은 치료사가 하르덴의 이마를 덮은 천을 벗겼다. 벌어진 상처에는 돌가루와 천 조각이 박혀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밤새 움직여 몸도 뜨겁습니다. 살릴 수 있나? 지금 씻고 피를 막으면 버팁니다. 하지만 안쪽이 깊게 찢어졌습니다. 제대로 도려내고 꿰맬 도구가 없으면 며칠 안에 곪을 겁니다. 하르덴이 겨우 눈을 떴다. 영주님, 레온이 몸을 숙였다. 말하지 마. 붙잡았습니까? 잡았고 말뚝도 되찾았다. 그제야 하르덴의 굳은 얼굴이 풀렸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레온은 치료사에게 말했다. 살려도 필요한 건 전부 가져다 써. 끓인 물로 씻고 치유술로 찢어진 혈관부터 붙이겠습니다. 그 뒤는 장담 못합니다. 대답을 들었지만 레온은 바로 치료소를 나왔다. 멈출 수 없었다. 포로와 회수품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문 경비실의 탁자에는 증거가 세 묶음으로 놓였다. 첫째는 이어진 번호의 통행증 3장과 훔쳤다가 되찾은 세관 인장, 둘째는 광부 작업회와 세 곳의 교대 시각이 적힌 손그림, 셋째는 은재 말뚝, 바늘 계측기, 포로들의 계약서였다. 윤서아는 3장의 통행증을 순서대로 짚었다. 첫 조가 남문에서 시선을 끌고 둘째 조가 나루에서 인장을 훔쳤어요. 셋째 조는 그 인장으로 폐광에 들어가 측량했고요. 그녀가 계약서의 지급인 칸을 펼쳤다. 포로들은 서로 다른 경비업체 이름을 댔지만 돈을 주는 곳은 하나였다. 프론티어 리소스. 광산과 관문 주변 시설을 같은 날 먼저 확보하면 추가 보수를 준다는 내용도 있었다. 세 번의 싸움은 하나의 선점 작전이었다. 광산 서기는 작업회 번호를 옛 장부에서 찾아냈다. 주인은 몇 해 전 배수로를 관리했던 사내였다. 병사들이 그의 집에 갔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새벽에 폐광 뒤 숯가마로 갔다고 털어놓았다. 병사들은 그곳에서 흙투성이, 장화와 쇠문을 자른 톱, 문 너머 글자가 적힌 빈 문서를 함께 찾아냈다. 사내는 경비실로 끌려오자마자 작업회를 알아봤다. 레온이 증거를 차례로 내려놓자 그가 무릎을 꿇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진 빚이지? 문 너머 약을 외상으로 받았습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값을 계속 올렸습니다. 사내는 회사와 거래하던 중개인이 빈 문서를 들고 찾아왔다고 했다. 남문과 나루의 경비교대 시각, 폐광의 옛길을 넘기면 빚을 없애주겠다고 했다. 산비탈의 녹슨문도 그가 알려줬다. 총을 들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르반이 차갑게 물었다. 그 말을 죽은 자들 앞에서도 할 수 있나?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레온은 그를 지하 감방으로 보내게 했다. 빚이 죄를 없애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사가 약과 빚을 함께 써서 길을 샀다는 사실은 남았다. 윤서아가 남문에서 붙잡은 회사 대표의 문서 가방을 열었다. 겉장 아래에 방수천으로 감싼 종이들이 따로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밤새 날짜와 보내는 곳을 맞춰본 자료였다. 이것도 봐야 해요. 첫 장은 반대편 통행 허가와 바리케이드를 맡은 공공관리소가 회사에 보낸 거부 통지였다. 그곳은 지구 측 참가자 명부와 공식 화물 기록도 보관했다. 다만 모든 회사와 기관을 명령할 힘은 없었다. 통지에는 총기와 폭약을 허가하지 않으며 회사 경비의 추가 통행도 막는다고 적혀 있었다. 뒤에는 측량 장비를 빌려달라는 회사의 요청과 연구자 3명의 거절 답장이 붙어 있었다. 회사는 이를 숨기고 예외 통행증과 하청 계약으로 장비를 쪼개보냈다. 오르반이 물었다. 그 도장도 훔친 것이라면? 도장만 본 게 아닙니다. 종이 속 은색 줄과 문서 번호가 제가 전에 받은 정식 허가서와 이어져요. 연구자들의 서명도 제가 전에 처리한 연구 허가서와 같고요. 레온은 문서를 봉인했다. 저들을 믿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공격에 가담하지 않은 쪽이 있고 회사와 그들이 충돌했다는 증거는 됩니다. 그 차이는 이용할 수 있었다. 그날부터 그레이폴은 관문 통행을 막았다. 남문 안쪽에는 수레와 돌을 쌓았다. 반대편에도 새 울타리와 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놓였다. 누구도 통로에 접근하지 못했다. 치료사들은 사흘 동안 하르덴의 상처를 끓인 물로 씻고 고인 피를 빼냈다. 치유술은 출혈을 막는 데만 썼다. 오염된 상처를 닫아버리면 안에서 썩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셋째 날 새벽부터 고름이 나오고 열이 올랐다. 약초로 열을 낮췄지만 치료사는 사흘 이상은 장담하지 못했다. 그날 정해진 시각에 관문이 다시 열렸다. 푸른빛이 빈 공간에 퍼졌다. 레온은 요새 쪽 바리케이드 뒤에서 반대편을 보았다. 지구 쪽 경비들도 자기들 바리케이드 너머에 서 있었다. 양쪽 사이에는 사람도 수레도 없었다. 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통행만 멈춘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푸른빛은 닫혔다. 이후 짧은 개방은 하루 한 번씩 이어질 예정이었다. 돌로 막는 성문과는 달랐다. 요새 안의 싸움은 더 커졌다. 오르반은 연구 봉쇄를 요구했다. 저 문으로 들어온 총이 하루에 3번 우리를 쳤습니다. 오늘 약을 받으면 내일은 약상자 밑에 폭약이 들어옵니다. 길을 끊어야 합니다. 리아는 바로 맞섰다. 관문을 버리면 왕국의 다른 귀족이 대신 손을 잡을 겁니다. 그레이폴만 약과 도구를 잃고 통제권도 잃습니다.
왕실이 검수를 맡아 즉시 교류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주민들도 둘로 갈렸다. 치료소 앞에서는 약을 들여오라고 외쳤다. 열병을 앓는 아이를 아는 부모와 약이 끊긴 환자들이 그쪽에 섰다. 남문에서는 죽은 병사의 가족과 광부들이 다시 총이 들어올 거라며 바리케이드를 더 높였다. 레오는 양쪽 말을 모두 들은 뒤 관문 앞에 섰다. 영구 봉쇄는 하지 않는다. 오르반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다고 왕실의 문을 넘기지도 않겠다. 이번에는 리아가 눈을 좁혔다. 레오는 병사에게 새 통행 조건을 읽게 했다. 공격을 벌인 회사와 그 회사가 고용한 무장 인원은 들어올 수 없다. 총기, 폭약, 갑옷을 포함한 무장 화물도 금지한다. 들어오려는 사람은 소속과 계약서를 미리 내야 한다. 공동조사관, 의료진, 생활시설을 고칠 기술자만 받는다. 모든 짐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열고 들어온 사람은 현지 지휘를 따른다. 하나라도 거부하면 다시 막는다. 리아가 물었다. 누가 참가자를 확인하죠? 윤서하가 문 너머 기록과 대조합니다. 공녀님은 왕실의 눈으로 보십시오. 레오는 오르반도 보았다. 대사제는 교단의 눈으로 보시고요.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됩니다. 리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조사 기록을 왕실에도 한부 보내세요. 숨긴 화물이 나오면 왕실 이름으로 압수하겠습니다. 오르반도 조건을 붙였다. 무기가 하나라도 나오면 교단이 그날 검수를 멈추겠습니다. 들어온 자들은 지정된 숙소 밖에서 밤을 보낼 수 없습니다. 받겠습니다. 다만 두 분 중 누구도 혼자 바리케이드를 치우거나 통행을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임의로 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리아와 오르반은 서로를 본 뒤 각자의 인장을 꺼냈다. 두 사람은 레온의 조건문 아래 증인으로 서명했다. 윤서하는 그 문서를 지구 쪽 글로 옮겼다. 다음 개방 때 양쪽 병사는 바리케이드 뒤에 그대로 섰다. 요새 병사가 긴 장대 끝에 봉인한 조건문을 달아 빈 문턱 가운데 놓고 물러났다. 반대편 관리자가 다가와 문서를 가져갔다. 그 다음 개방에는 답변이 넘어왔다. 공공관리소는 자체 조사관과 등록된 병원 기술기관에 파견 명단을 보냈다. 배상 물자는 압류한 회사 보증금으로 마련하며 현지 지휘와 공개 검수도 받겠다고 했다. 윤서하는 회사 하청 경력이 있는 세 사람을 지웠고 레오는 수정 명단을 돌려보냈다. 합의 뒤 첫 개방일, 관문 반대편에서 흰 깃발을 든 사람이 먼저 나타났다. 그 뒤로 약품 상자와 비누, 소독 도구가 실린 손수레가 왔다. 망치와 톱 같은 단순 수공구, 물을 끌어올리는 수동 펌프의 부품도 따로 놓였다. 공격으로 생긴 피해에 대한 배상 물자였다. 수레는 바리케이드 사이에서 멈췄다. 검수대 양쪽에는 주민 참관인도 섰다. 약을 요구한 환자 가족들과 봉쇄를 요구한 광부들이었다. 윤서하는 참가자들의 신분증과 계약서를 한 장씩 확인했다. 회사와 돈이 이어진 사람은 돌려보냈다. 조사관 2, 의료진 4, 물기를 고치는 기술자 3만 남았다. 리아는 명단과 얼굴을 맞췄다. 오르반의 성기사들은 빈 약상자까지 뒤집었다. 레온의 병사들이 수공구 자루와 펌프관을 확인하는 동안 주민 넷은 열린 상자의 물품을 장부와 맞춰 셌다. 총은 한 자루도 없었다. 검수가 끝난 뒤에야 바리케이드가 사람 하나 지나갈 만큼 열렸다. 하르덴의 수술은 그날 바로 시작됐다. 문 너머 의사는 골문 상처를 열어 썩은 피와 살을 걷어냈다. 현지 치료사는 피가 너무 빠지지 않도록 치유술로 찢어진 혈관을 붙잡았다. 수술이 끝난 뒤에는 상처 속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들어갔다. 밤새 열이 오르내렸다. 레오는 새벽까지 치료소 밖에 있었다. 해가 뜰 무렵 치료사가 문을 열었다. 열이 내려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하르덴이 눈을 떴다.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숨은 고르게 이어졌다. 제가 며칠이나 잤습니까? 더 자. 문은요? 내가 지킨다. 하르덴은 희미하게 웃고 다시 잠들었다. 레오는 한동안 침상 곁에 앉아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치료소 밖에서는 밤새 기다린 병사들이 짧게 환호했다. 레온도 그제야 굳은 어깨를 폈다. 그가 복도로 나오자 구석 침상에서 울음이 뚝 멎었다. 아이 하나가 방금 숨을 거둔 참이었다. 총에 맞은 아이가 아니었다. 며칠째 설사를 하다 물도 넘기지 못한 아이였다. 반대편에서는 늙은 광부가 죽을 묽게 탄 물만 마시고 버티고 있었다. 상처는 작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낫지 않았다. 새 약은 있었으나 깨끗한 물과 먹을 것이 모자랐다. 치료사가 흑빛 물통을 가리켰다. 아랫마을 우물셋에서 같은 냄새가 납니다. 끓여도 바닥에 검은 찌꺼기가 남습니다. 폐광물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레오는 살아난 하르덴과 죽은 아이를 차례로 보았다. 총을 막는 것만으로 영지를 지킬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사관과 기술자들이 가져온 펌프 구조 그림을 회수품 옆에 펼쳤다. 복잡한 장치는 들이지 않았다.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품을 분해하고 현지 대장장이와 목수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게 했다. 완성품을 계속 사지 않는다. 레온이 말했다. 우리가 필요한 원리를 배우고 여기서 다시 만든다. 약도 펌프도 검수 도구도 그렇게 한다. 윤서아가 폐광물길이 그려진 낡은 지도를 펼쳤다. 레온의 손가락이 오염된 우물셋을 지나 물에 잠긴 옛 수로에서 멈췄다. 첫 번째로 가져올 지식은 물이다. 그 수로는 폐광 깊은 곳을 돌아 관문 바로 아래에 막힌 갱도로 이어지고 있었다.